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전체 사회를 맡은 MC 이승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 4권역 이제 경연대회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첫 시작의 문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환호로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4권역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지역 개회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가하신 분들 모두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이어서 법무부 부산 솔로몬파크 김원수 교육지원과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복권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열기가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솔로몬 로파크를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휴가철 여름 방학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위해 꾸준히 지도하신 선생님과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노력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 수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리허설을 하는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물어봤었는데 올 4월 달부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노력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벌써 우리 학생들이 꿈과 진로를 발견하는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그동안 연습하고 노력하고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 모두에게 화이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화창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서로 응원해주고 임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개회식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건의 유의성 20점, 재판 진행의 적정성 45점, 발표 능력 및 청중의 반응 15점,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순위 결정은 개별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합산을 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연 시간은 재판 속의 3분을 포함을 해서 총 30분간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은 약 10분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경연 시간 3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분당 1점이 감점이 되도록 저희가 규정상 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대회 발표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회식을 마치고 이제 본선 첫 번째 대회 발표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많이 긴장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제 긴장돼서 말도 안 해주네요. 네, 우리 긴장된 마음 좀 떨칠 겸 학교 이름 외치면서 화이팅 외치고 한번 같이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얼만큼 오늘 우리가 1등을 할 거다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번 부담감 한번 떨쳐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학교 이름과 함께 화이팅 외치면서 다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첫 번째 발표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의 흉부를 강하게 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뒤에 있던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척추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현재 스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단지 피해자와 그의 동료들의 행동을 말리하던 과정 중 일어난 사고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적인 행위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를 돕고 싶다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그런 효자일 뿐이에요. 절대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 해치거나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피고인 억울해가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여도 어차피 외면할 것은 아니었습니까?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현재 변호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심증만을 가지고 증인의 답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억울해 학생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력적으로 행동할 때가 종종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검사는 지금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들이 억지로 어머니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엄마를 끌어당기는 도중에 아저씨를 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고의성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당연하죠. 서로 약간의 몸싸움 도중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팀인 만큼 많이 긴장할 텐데요. 힘찬 박수로 우리 친구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팀 경일여자고등학교 SNL 팀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일여자고등학교의 법연구동아리 SNL의 지도교사 서영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뜻깊은 학습 경험을 마련해 주신 법무부, 교육부 및 기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형사 재판을 시연할 건데요. 제가 사건 개요 및 핵심 재판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피고인의 엄마 가나네 씨가 남편 어아파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채업자 나사채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립니다. 근데 남편과의 사별 후에 가나네 씨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당일 나사채 씨는 빌려준 돈과 밀린 이자를 받기 위해 가나네 씨의 집으로 찾아가 가나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서 가나네 씨를 끌고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은 2017년 4월 28일 오후 5시 30분경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 전에 친구 일자래 씨와 함께 집에 들른 그 피고인 억울해 씨가 엄마가 끌려가던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란 억울해 씨가 나사채에게 다가가서 말렸지만 나사채는 계속해서 엄마 가나네 씨를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해진 피고인 억울해가 순간적으로 나사채를 강하게 밀쳤는데요. 이때 나사채 씨가 뒤에 있던 계단으로 떨어져서 척추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신체 상해로 나사채 씨를 불구에 이르렀다고 판정하여 그 억울해 씨를 형법 제 258조에 의거 불구속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쟁점은 첫 번째는 피고인 억울해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피고인 억울해가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가, 이걸 중심으로 형사 재판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증인 및 증거는 이와 같고요. 바로 재판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 고합 1212호 중상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 억울해 출석하셨습니까? 예, 출석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 2에 의거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 피고인 인정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억울해입니다. 피고인은 연령, 주거지 그리고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18살이고 대구광역시 중구 간암동 간암올름에 살고 있으며 현재 경희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피고인은 주소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법원에 알리셔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7고압 1212호 중상해 사건에 대해 이외에 따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계류 중인 형사사건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 측 기소 요지를 진술하여 주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인 억울에는 2017년 4월 28일 오후 5시 30분경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 전 피고인의 집인 대구 중구 간암동에 있는 간암올름으로 가게 됩니다.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후에 피해자 나사체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집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 나사체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가난애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달려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의 흉부를 강하게 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뒤에 있던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척추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현재 스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본 검사는 피고인 억울애를 형법 제258조에 따라 중상해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공소 사실을 일부 부인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밀쳤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단지 피해자와 그의 동료들의 행동을 말리려던 과정 중 일어난 사고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적인 행위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검사의 기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럼 본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를 조사하겠습니다. 검사 측 증거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간암올름 1층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다주부, 피고인과 함께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일자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인,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 및 증거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측과 변호인 측에서도 증거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피고인 억울애와 같은 경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20명의 탄원서와 피고인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증거 서류로 피고인의 어머니 가난애, 피고인의 담임을 맡고 있는 김남임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선서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기억에 따른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선서를 한 다음 거짓말을 할 시 위증의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은 가난의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럼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가난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난의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가난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 억울애의 엄마로 당시 상황에 계속 피고인과 함께 있었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피고인 억울애가 피해자 나사체를 밀어 떨어지게 한 상황을 증인이 본 그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주세요. 제 아들은 그 사람에게서 저를 구하려다가 어쩌다 보니 그 사람을 민 것뿐입니다.
제 아들은 평소 학교에서 학급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신뢰도 많이 얻고 제가 돈이 없어서 학원도 하나 못 보내주지만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착실한 아이예요. 학교에선 학생회장까지 하고 있고요. 저를 돕고 싶다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그런 효자일 뿐이에요. 절대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을 치거나 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리고 저의 재판장님이 있습니다. 현재 증인은 지나칠 감정에 호소하며 사건의 객관성을 흐리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자제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 아들이 나쁜 마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못난 엄마를 구하려다가 생긴 사고였을 뿐이에요.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난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난의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다주부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다주부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은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현재 증인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대구광역시 중구 간안동 간안올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집은 피고인의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저는 피고인의 바로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네, 옆집과는 워낙 친한 사이라서요. 밖이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해서 혹시나 무슨 일 생겼나 싶어서 바로 나갔죠. 피고인이 증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습니까? 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증인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까?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구레가 절 봤는지 안 봤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제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 않았을까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예, 재판장님. 증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 혼자 있어도 무섭겠구만 여러 명이서 보는 제가 다 무서웠다니까요.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저도 너무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증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을 도와줄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피고인 억울해가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여도 어차피 외면할 것은 아니었습니까?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현재 변호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심증만을 가지고 증인의 답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주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주부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주부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김다림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담임 증인에 대해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먼저 증인은 자신의 직업과 또 피고인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현재 경희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며 작년과 지금의 억울해 학생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증인은 2년 동안 피고인 억울해 학생을 담당해 오셨으니 억울해 학생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계시겠군요. 예, 물론입니다. 증인, 억울해 학생의 행실은 평소 어떠셨습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에도 나와 있듯이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고 작년에는 학급 실장으로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학급을 잘 이끌어가 학우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자주 칭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교사와 학생의 믿음으로 올해는 전교회장까지 당선된 그런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밀쳤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하죠. 제가 2년 동안 알던 억울해 학생은 절대 고의적으로 다른 학생을 해칠 학생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증인 알아보니 작년 12월쯤 억울해 학생이 한 학생과 크게 싸워 벌점을 받은 사건이 있던데 그 사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건은 저희 반에 지속적으로 억울해 학생에게 말을 심하게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에 잘 나오지 않고 하여 크게 억울해 학생과 부딪힐 일은 없었지만 학교에 나와 억울해 학생과 마주치기만 하면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쌓아왔던 스트레스가 그대 치달아 그날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억울해 학생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력적으로 행동할 때가 종종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지금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한 중요한 증언입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계속하세요. 예, 증인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싸움이 벌어진 날은 그 학생이 억울해 학생의 어머니를 심하게 욕해 억울해 학생이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억울해 학생이 어머니와 관련된 상황에서라면 평소와 다르게 화를 쉽게 참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억울해 학생이 어머니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피해자에게 참아오다가 사건 당일 고의적으로 밀친 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신문할 사항이 없다면 김담임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일자리 증인을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네, 저는 어구레와 같은 경희고등학교 2학년에 재직 중인 학생이고 어구레와 함께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아까 증거물로 제출한 CCTV 영상을 재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증인, CCTV 영상 끝부분에 나오는 저 사람이 증인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증인은 4월 28일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습니까? 아니요, 앞에 일어났던 일은 못 봤는데 제가 친구와 함께 친구 집 앞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부터는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억울해가 피해자 나스체의 흉부를 밀어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것이 맞습니까? 그렇긴 하죠.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재판장님. 증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기 전에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저희가 친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떤 아저씨들이 욕을 하면서 억울해 어머니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제 친구가 그쪽으로 달려가서 상황을 말리던 도중에 갑자기 나사치 아저씨가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께 어떤 말을 했나요?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라는 등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솔직히 저도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욕설을 듣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민 것입니까? 피해자를 민 것입니까? 아니요, 제 친구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들이 억지로 어머니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엄마를 끌어당기는 도중에 아저씨를 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고의성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당연하죠. 서로 약간의 몸싸움 도중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게 미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이상입니다. 일자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한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변호인은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한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나요? 검사 측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본 변호인이 직접 사건 현장에 가서 실험해본 동영상 파일을 증거 자료로 신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 측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자료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변호인이 신청한 동영상 파일도 추가 증거 자료로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증거조사와 추가 증거 신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피고인은 앞으로 물어보는 말에 대해 대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답을 거부하는 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인 억울에는 피해자 나스체의 흉부를 밀어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왜 피해자를 밀친 겁니까? 아르바이트를 가기 전에 잠깐 집에 들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1층 입구에서 나사치 아저씨와 다른 아저씨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달려가 당장 엄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엄마를 끌고 가려는 나사치 아저씨를 말리다가 실수로 밀었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 때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힐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저는 엄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때 상황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뒤에 계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를 밀쳤을 때 단순히 엄마를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뿐이었지 아저씨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당시 1대 다수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 혼자 상대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더라면 더욱 엄마를 구하기 쉬웠을 텐데요. 도움을 요청하여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여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아니 그거 이상입니다.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평소에도 피해자 나사체를 비롯한 사채업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냥 좀 크게 소리 지르고 집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갔지 이렇게 엄마를 끌고 가려고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당연하죠. 항상 집을 그렇게 심하게 어질러 놓고 가서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고인의 도움을 외면당하곤 했다는 말입니까? 네. 이웃에게 도움을 외면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
본 변호인이 직접 사건 현장에 가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재판장님, 아까 저희 피고인 측에서 신청했던 동영상 파일을 재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노래소리를 크게 트니 5초도 지나지 않아 이웃들이 시끄럽다며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싸우는 소리와 도와달라는 비명소리를 들었을 때는 5분이 지나도록 이웃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신고조차 하지 않아 경찰차 또한 오지 않았고요. 이는 다른 사람이 신고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모두가 타인의 어려움을 회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본 사건 전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군요. 네, 당연히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님, 본 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검사 측이 갑자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공판에서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신문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에서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로 변경해 적용하고자 합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측의 공소사실 변경을 받아들여 본 사건을 중상해 사건에서 과실치상 사건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검사는 최종 의견을 진술하십시오. 존경한 재판장님, 피고인 억울에는 피해자 나사체의 흉부를 밀쳐 피해자를 계단 뒤에 있던 계단으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척추가 손상되어 하반신이 마비되었기에 본 검사 측은 형법 제258조에 의거 중상해죄로 피고인 억울해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신문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성은 없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남은 인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 일거하여 피고인 억울해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변호인은 최종 의견을 진술해 주십시오. 피고인 억울에는 평소에 성실한 학생이자 아들이었으며 피고인 또한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나사체가 중상해를 입은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효심이 지극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크게 당황한 심리 상태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억울에는 물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머니가 끌려가는 상황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을 외면당했던 피고인이 어떻게 또다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 사회의 잘못일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었던 피고인 억울해의 상황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엄마를 구하려 했을 뿐이지 절대 나사치 아저씨를 고의적으로 밀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행동으로 인해 나사치 아저씨께서 다치신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더라면 좀 더 일이 현명하게 해결되었을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태까지 도움 요청이 외면당했던 것이 떠올랐고 이번에도 당연히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크게 다치신 나사치 아저씨께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지방법원 2017 고합 1212호 피고인 억울해에 대한 과실치상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대구지방법원 2017 고합 1212호 피고인 억울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총
공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 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민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8일 방과 후 집에 들른 피고인 억울에는 피해자 나사채를 비롯한 사채업자들이 피고인 엄마의 가난애를 끌고 가는 상황을 목격한 후 엄마를 구하기 위해 그들을 말리던 도중 나사채를 밀어 척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억울애가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자 잘못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타인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회의 잘못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잘못이라고만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척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증인 김담임이 증언한 과거 친구와의 다툼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번 행위에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한 증인 일자레와 평소 행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검사 측이 피고인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소 사실을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에서 헌법 제266조 과실치상죄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어려운 집안 사정과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 형편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사회봉사 처분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사회봉사 300시간에 처한다.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할 시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본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네, 우리 수고한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네. 첫 번째 발표여서 좀 긴장이 많이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진행을 잘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심사위원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한 가지씩만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는 그 변호사로 있는 관계로 변호인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통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에게 경하게 중상해에서 과실치상으로 변경된 사안인데 결국 일반적인 저희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과실 부분 지금 변호인의 대본을 보면 순간적인 실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고 과실범을 예외적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 입장에서 지금 공소장이 변경돼서 과실치상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을 경우 그 과실이 주의 의무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만 과실이 성립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무죄 변론을 하시지 않은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과실이 그냥 저희 일반적인 실수만 된다고 해서 형상 범죄가 다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마지막에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검찰 측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공소장 변경만 되었을 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뭐 논의가 된 건 전혀 없나요? 주의 의무 관련해서 찾아보긴 했는데 관련 내용까지는 못 찾아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봤습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고 저기 피고인 역할을 해주신 눈물 연기 같이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이 대본을 누군가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도와주었나요? 아니 직접 준비를 다 하신 건가요? 네, 저희끼리.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내용이나 다 좋은데 이제 중상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형법적으로 약간 법리가 꼬여 있고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근데 CCTV를 보니까 제가 검사 측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CCTV를 보니까 피고인이 뭡니까 피해자 사채업자죠. 네. 를 밀더라고요. 네. 직접 미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적어도 이제 민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원래 저희의 의도는 이제 엄마를 구출하면서 네, 구출하다가 밀린 게 아니라 어쩌다 밀리는 게 저희의 그 목적이었는데 그렇죠. 찍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대로 잘 CCTV를 보고 저는 저게 고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공소장 변경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밀었단 말이죠. 네. 밀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부분 일정한 폭행이든 상해든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네네. 그리고 중상해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뭐 개가족 가정모범 형태의 어떤 범죄가 되는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법리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마지막 이게 제 질문은 그겁니다.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장이 누구신가요? 근데 배석 판사분이 원래 진행을 하시나요?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었나요? 상관이 없나요? 오케이. 그러면 뭐 그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부산지검의 소장훈 검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봤고요. 제가 본 총평을 하자면 그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평을 하고 싶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라는 직업은 기소를 했다면 1차적으로 범죄가 된다는 판단을 한 거고 그렇다면 재판 과정에서 입증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검사이고 변호인이란 거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뭐 무죄 다투고 정말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무죄를 다투고 그리고 아니면 유죄가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동에 비례한 만큼 과한 형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변호인이거든요. 이 시간상 짧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대본이나 실제 시험된 과정을 보면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기 CCTV 영상을 증거를 제출했고 이제 증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증거는 이게 단가.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소를 했다라는 얘기는 수사를 했다는 얘기고 수사 결과물은 CCTV 하나가 아닐 거죠. 실제로는 먼저 당연히 당사자인 피고인, 그 전에는 기소되기 전에는 피의자였겠죠. 피의자를 조사했으니까 피의자 신문 조사는 당연히 있을 테고 목격자들이 있는 걸 봐서는 목격자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졌을 테니까 목격자에 대한 조사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뭐 진술 조서일 수도 있고 조사 보고서일 수도 있고 그건 당연히 증거인데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은 중상해라는 거죠. 중상해는 상해하고 다르게 다쳤는데 그 다침의 정도가 불치 또는 이제 난치 심하게 다쳐서 과중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사실은 제출이 안 됐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됐다면 증거는 없는 거겠죠. 근데 혹시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게 의도적으로 충분히 증인신문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건지 검찰 측에 드리는 질문은 그거고요. 변호인 측에 드리는 질문은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보면 제가 변호사라면 고의 부분은 못 다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의라는 건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신문을 보니까 밀친 건 인정하거든요. 그건 고의는 사실은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악당이 와서 우리 부모님을 납치해 가려고 하는 상황을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혹시 다른 전략 같은 걸 생각하신 게 있는지. 왜냐하면 변호인이라는 거는 피고인을 위해서는 어떤 1차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이게 통하지 않았을 때 2차적인 방법도 항상 염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고인을 위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혹시 내가 고의를 다투고 있지만 고의가 인정될 것 같을 때 여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다른 방어 전략이 있었는지 두 가지 하나씩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측 어떤가요? 그걸 의도적으로 그런 증거들을 다 배제한 건 아니고요. 그 재판 과정을 꾸리는 데만 저희가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증거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증인에 조금 더 치우치게 저희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일단 고의성 부분을 다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아까 제출한 증거처럼 이제 피고인이 많은 사채업자들 사이에서 그 일대 다수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냥 어머니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이전에 그만큼 외면상이 온 적이 많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로 실험 동영상 파일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팀 고생했다고 다시 한 번 더 박수 보내줄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하고 이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나는 거 아니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네, 앞에 나서 다 같이 인사할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혼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질의응답 시간이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야각키라는 자연시일 양육법을 표방하여 피해자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고 인위적으로 수두에 감염시키거나 영유아에게 유독한 숟가루를 강제로 투여하는 등의 다수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분히 고의적인 소지가 있는 아동학대라고 판단. 저희는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야각키 양육법에 따라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이라고요. 판사님, 피카치로 지금 우리 아기들 팀을 좀 보십시오. 저건 대체약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학대. 피고인이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했던 점 또한 참작하여 주십시오. 공공 면역 체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저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방 접종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해왔습니다. 부모가 불안감을 느끼면 아이에게 무조건 약을 처방해야만 합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아이들을 위해서 크먹고 신식 양육법까지 배워왔으니까 예. 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다하지 않으신 거군요. 제가 이제껏 아이에게 해온 것은 야각키 치료라고요. 권사님도 이런 행위가 학대 불가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